바로 시작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원랭스 안쪽 자르기, 바깥 자르기, 그리고 테스컷 느낌까지 공부를 했죠, 그죠? 샵에서 좀 적용을 해보셨나요? 단발이 없어서. 단발이 없어서. 단발이 예측하자, 그죠? 예측하기도 단발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제 공부가 입체컷이라는 큐비컷 펜토미노라고 제가 2009년도에 제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5가지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5가지 스타일이 대표적인 베이직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5가지 스타일들이 나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세임 레이어예요. 세임 레이어는 소재를 뜻해요. 소재.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잘랐던 게 쿨 계열의 가장 차가운 느낌이죠, 그죠? 원랭스. 그래서 원랭스 스타일 잘랐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간에 할 게 이제 그라데이션 보브를 할 거예요. 자, 그라데이션 보브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일단 그라데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면 여기가 이제 보면 레더 계열이 좀 있죠, 그죠? 이미지가 레더 계열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드 그리고 이 부분으로 가면 여기는 모드한 스타일들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머시룸 스타일입니다. 둥근 계열. 좀 더 따뜻한 느낌이죠, 그죠? 차가운 느낌에서 점점 좀 따뜻한 느낌으로 올라가죠, 그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레이어드입니다. 맨 위쪽이 여기가 이제 레이어드고. 자, 그런데 이 베이직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합쳐져요. 합쳐져서 또 하나의 스타일이 나오고 얘네들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또 하나의 스타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타일들이 플러스돼 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큐비컷이라는 걸 만든 의도가 여기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베이직 가장 중요한 베이직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스타일마다 뭐냐면 가지고 있는 원리하고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 특징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계속 조합해서 또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모노미노 코스예요. 그래서 M 코스라고 하는데 이 M 코스가 끝나면 D 코스가 나와요. 그 D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 섹션 베리에이션이 나옵니다. 위, 아래, 그리고 상하, 좌우 연결하지 않고 컷을 스타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투 섹션 커트. 언더하고 오버를 연결하지 않고 하는 스타일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벌써 했던 스타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뭐예요?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너무 빠르게 그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하고는 조금 안 맞았지만 또 지금은 또 그런 스타일이 보편화되고 있죠, 그죠? 남자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여자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자, 이처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타일들은 뭐예요? 계속 진화하면서 돌고 또 때문에 시대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듯이 여기 처음 보면 이제 헤더 포인트 나오죠,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하다 보면 익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컷하기 전에 이제 본질 소재라는 소재를 파악하는 부분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저번에는 흑백에서 제가 다시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두상이 상하 좌우 그리고 위아래 그리고 각각의 공면체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그 소재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가 뭉쳐있는 부분 가마 그리고 템플 라인, 자, 이런 특정 지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재가 가진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펌을 하든 커트를 하든 소재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실패할 확률은 높다는 거죠. 자,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뒷장에 보면 이제 보면 입체 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입체 컷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곡은 안 보셔도 되고 앞쪽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입체 컷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만들었냐면 재현성이란 부분을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자, 재현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디자이너 입장보다는 사실은 디자이너들은 어떤 내가 규칙적으로 잘라가고 똑같은 스타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똑같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샵에서는 원장님들이 손질해 주시고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집에서 가서 하니까 그런 재현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목적을 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두상이 있을 때 세로의 면 그리고 가로의 면이 있어요. 그죠? 위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세로의 면에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컷을 했을 때는 이쪽에서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죠. 이쪽은 G라는 형태가 나오고 그라데이션, 아래쪽은 레이어의 형태가 나오죠. 그죠? 그럼 곡면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요즘에 커트를 많이 해요. 이렇게 위아래를 분할해서 한 번에 이렇게 직선적으로 딱 잘라버리죠. 그러면 굴곡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떨어졌을 때 실루엣이 쉐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커트를 많이 하고요. 또 위에서 봤을 때, 가로에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좌우 양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을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그죠? 이쪽이 어때요? 가장 짧아지고, 그죠? 이쪽은 길어지죠, 그죠? 자, 결과적으로 어때요? 떨어졌을 때는 이쪽이 길어지는 앞쪽으로 길어지는 형태의 스파니엘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툭 잘랐을 때 어때요? 여기는 짧아지고 앞쪽은 길어지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스파니엘 형태의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요즘에도 이런 면을 커터해서 굉장히 쉽게 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퀘어로 뚝 잘라가지고 스파니엘을 만들어요. 잘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두상을 타고 탁 가기 때문에. 그죠? 바로 스파니엘이 팍 만들어져요.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자르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얘네들이 확 씌워졌을 때 무게가 양감이 어때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뭐가 생겨요? 코너라는 게 발생을 하죠. 자, 이렇다 보면 물론 쉽게 커트를 할 수 있지만 입체적이지 못하나, 즉 다시 말해서 두상을 감싸고 길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스파니엘의 형태가 나왔어요. 자, 양감이 과도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죠, 그죠? 자, 그러면 불안정해지기 시작해. 즉 다시 말해서 자, 위쪽과 여기서도 어때요? 형태가 이렇게 따라 들어와야 되고 이쪽은 어때요? 이렇게 따라 들어와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뒤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자, 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이 교재를 보시면 자, 여기에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을 이용해서 커트하는 경우가 이 커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길어지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자, 위에서 아래 떨어지면서도 어때요? 안쪽으로 두상을 타고 들어오고, 자, 백에서 사이드로 갈 때도 두상을 타고 들어와요,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를 하지 않아도 형태가 딱 잡히는 거지. 얘가 이제 다른 거예요. 큐빅 컷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면을 이용해서 자르는 커터와 선을 이용해서 자르는 커터와 입체적으로 자르는 커터의 어떤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잘라야 될까? 즉 다시 말해서 자, 슬라이스가 이렇게 우리 두상의 권력이 어때요? 이렇게 약간 라운더처럼
면으로 이동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직선적으로 자르면 그냥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입체적으로 자른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코너를 계속해서 제거하면서 자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기는 길어지는데, 그죠? 안정적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그래서 그 스타일을 커트를 해보면서 입체 커트의 느낌을 확인해보고 샵에서 쓸 수 있는 자 그런 스타일을 자를 건데, 자 오늘 프로세서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뒤쪽으로 쭉 남기면 그라데이션 케이스, 요거는 다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커터의 원리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케이스 1번, 2번이죠. 1번이고 오늘 3번 할 거예요. 자, 3번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오늘 할 게 바로 그라데이션 보브 스타일 3번 스타일입니다. 케이스 3번. 슬라이스 각도는 15도. 가장 보편적인 보브 스타일입니다. 보브 컷 스타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리퍼팅과 그리고 슬라이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중심은 약간 높아질 거예요. 자, 1번, 2번 케이스는 중심이 낮아요. 자, 지금 3번 케이스가 중심이 가장 높게 올라갈 겁니다. 슬라이스 각도가 15도입니다. 자, 이 스타일을 잘라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까지, 그리고 어떻게 양감을 정리하고, 그리고 질감 컨트롤을 하고, 움직임을 발생할 것인가까지 오늘 이 스타일을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간단하게 구조적인 부분에서 구애도를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두상이 있을 때 이렇게 사실은 두상이 예쁘게 생긴 사람 잘 없어요. 그죠? 실제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컨 섹션을 3개를 나눌 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언더 섹션은 이어백에 있는 이어백 포인터 뒤에 있는 뼈가 있어요. 그죠? 이어백 포인트에서 슬라이스 15도 각도로 슬라이스를 최초에 나눌 거예요. 자, 컴파팅을 먼저 나눈 거죠. 그죠? 자, 나누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분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균일하게 패널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패널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면 어때요? 굴곡이 그대로 생겨요. 이해되시죠? 디렉션에 높낮이 아니면 당김에서 길이라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2분할을 합니다. 반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을 나누고 다시 반을 나눠요. 자, 그러면 통합 4개의 패널로 나눠 1번, 2번, 3번, 4번 패널까지 나누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웨이퍼 쪽에 모량이 작은 사람도 있고 면적이 큰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조금 넓은 편에 속해요. 자, 그런데 이 면적이 작은 사람은 3개의 등분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패널은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자, 슬라이스 각도 죄송합니다. 자, 슬라이스 각도는 15도인데요. 뒤에서 보면 리퍼팅을 몇 도까지 올라갔죠? 4번까지? 45도까지 올라갔나요? 45도까지 올라갔죠. 그럼 최종적으로 45도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죠?
들었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먼저 센터에서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슬라이스 각도에서 직각으로 가이드를 설정한 후에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자, 가이드를 잘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45도로 자, 센터에서 세로로 한 패널을 이렇게 나누세요. 한 패널을 나눈 다음에 리프팅 45도. 자, 직각에서 얘가 90도죠. 그죠? 얘는 뭐야? 45도죠. 이분할하면. 그죠? 자, 리프팅 45도 각도로 이 가이드와 연결해서 먼저 세로로 면을 딱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얘가 가이드예요. 먼저 잘랐죠. 세로로. 자, 그리고 나서 2번 이 가이드를 가지고 다시 슬라이스를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자르십니다. 이때 리프팅 15도, 30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이 이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갑니다. 자, 마지막 패널도 이렇게 잘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패널까지 자르고 그 다음 미들 템플에서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면을 잘랐어요. 자, 여기까지 한 75도 나올 거예요. 75도도 세로로 자른 다음에 이 가이드에 맞춰서 사이드까지 계속해서 잘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탑 섹션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100도까지 리프팅을 하고 사이드까지 쭉 이런 식으로 잘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브 컷 스타일을 자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양감을 조절하고 그리고 질감 그리고 움직임까지 줄 건데요. 오늘은 앞머리까지 한번 프린지를 잘라서 앞머리의 형태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백에서부터 커터를 했다 그죠? 자, 백에서부터 커터를 했기 때문에 양감은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냐면 앞쪽으로 양감이 이동을 해요. 양감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웨이트가 사이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감이 어디에 가장 많이 쌓일까를 생각을 해보셨대. 자, 사이드에서 양감이 쌓이는 부분은 이 구렛나루 지역이에요. 구렛나루 지역. 자, 이 지역이 양감이 발생을 하고요. 파라이틀 지역에도 약간의 양감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 부분의 양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죠?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양감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늘은 커터 스타일의 어떤 흐름이 사이드로 양감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양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파라이탈 그리고 자,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양감이 쌓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감 정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포인팅으로 전부 다 질감 처리를 어느 정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방향성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줄 건지 율동감을 줄 건지에 따라서 슬라이싱이나 존컷 가이, 커브 가이로 방향성을 만들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스타일 이론을 하고요. 그리고 실습하면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실습 준비 좀 해주세요. 네.